비 오는 날이면 묘하게 떠오르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칼국수와 전 사이에서 갈등하진 않으셨나요? 실제로 여름 장마철이 되면 전의 주재료인 밀가루의 수요가 크게 증가한다는 통계도 나왔을 만큼 비 오는 날에 전을 부치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요. 비가 오면 전이 생각나는 이유를 전을 부칠 때 나는 소리가 비 내리는 소리와 비슷해서 그렇다는 얘기도 있고, 습한 날씨에는 냄새가 잘 퍼지기 때문에 이때 퍼지는 기름 냄새가 더 맛있게 느껴져서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기온과 일조량이 낮아질수록 우리 몸은 세로토닌 분비를 유지하기 위해 지방과 탄수화물을 찾게 되는데, 이 둘을 간단하게 보충할 수 있는 음식이 바로 전이라는 점도 작용한다는데요. 전은 재료를 얇게 썰어 밀가루와 달걀을 묻힌 후 기름에 지진 음식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 종류는 손에 꼽을 수 없을 만큼 다양한데요. 생선, 고기, 오징어, 조개, 각종 잎채소들과 뿌리채소도 모자라 진달래꽃, 봉선화까지 전의 재료로 사용되죠. 역시 먹을 수만 있다면 그 어떤 재료라도 전으로 부쳐 요리로 탄생시키는 민족입니다. 심지어 남은 밥에 계란을 입혀 밥전까지 부쳐버리기도 하죠. 이미 해외에서 갈비찜, 숯불구이와 쌈, 비빔밥, 순두부, 부대찌개 등 많은 한국 음식이 인기를 얻고 있지만 가장 접근성이 좋은 한식은 전이 아닐까요? 최근 뉴욕타임스에서는 바삭한 김치전, 정말 재미있는 맛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실었습니다. 미국인이 미국인 독자를 상대로 쓴 칼럼에서 전, 심지어 김치전을 다루다니 정말 흥미로운데요. 이 글을 쓴 사민 노스랏은 UC 버클리 대학교 영문과를 졸업하고 TV 호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미국의 셰프이자 푸드 칼럼니스트입니다. 한식을 사랑하는 것으로도 유명하죠. 뉴욕타임스 매거진에 정기적으로 푸드 칼럼을 쓰고 있고 넷플릭스 다큐 시리즈 소금산 지방 불을 제작했습니다. 사민 노스랏은 한식, 특히 김치전에 대한 특별한 경험을 이 칼럼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아시면 남의 일에 참견이 많다고 하시겠지만 나는 늘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했고 그 관심은 주방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호기심을 이 칼럼에 쓸 수 있다니 축복입니다. 기사를 쓰기 위해 해외에 다닐 때면 요리사들이 주방 문을 열고 보여줍니다. 나는 그들이 딱 알맞게 반죽을 하거나 소스를 젓는 것을 보고 그들이 가진 본능과 감각을 언어로 기록하곤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처럼 집에 갇혀 피넛버터 샌드위치나 퀘사디아를 먹으며 내 지루한 요리에서 벗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재택명령 몇 주 만에 나는 질려서 더 이상 파스타나 병아리콩 수프를 먹을 수 없게 됐습니다. 보통의 경우 요리를 하고 싶으면 외식을 통해 영감을 받고 새로운 것을 배웁니다. 지금 나는 향수를 느낄 수 있는 모든 음식을 돌이켜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먹어본 음식이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 먹은 근처 레스토랑의 맛을 떠올려보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인 평창두부 하우스는 2000년 이후 오클랜드에서 가족이 운영하는 나의 단골 식당입니다. 겨울이면 보글보글 끓는 채로 테이블에 나오는 매콤하고 부드러운 순두부찌개로 몸을 녹일 수 있습니다. 여름이면 비빔국수나 비빔밥을 먹곤 하죠. 그리고 계절과 관계없이 김치전으로 식사를 시작합니다. 테이블에 김치전이 나올 때마다 나는 다른 누구보다 먼저 욕심 사납게 한 입을 먹습니다. 어쩜 이렇게 쫄깃하고 바삭할까 소리내어 감탄합니다. 다른 요리사들과 함께 이 전을 먹을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해부해봅니다. 글루텐이 든 쌀가루로 만든 건가? 달걀이 들었나? 이 시큰매콤한 김치전을 바삭하고 재미있는 식감으로 만드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가? 나는 주방문을 두드리고 그곳 요리사들에게 비결을 물어보리라 다짐했지만 매번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몇 주 전 내가 만든 이탈리아 지중해 음식을 더 이상 먹을 수 없을 만큼 질려버렸을 때 한국 요리책을 꺼내들었습니다. 사랑하는 김치전과 비슷한 것을 만들 수 있는 레시피를 찾아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를 만들었지만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처음 시도 때는 배짱 좋게 모든 전통적인 레시피를 지키지 않고 몰래 달걀을 넣었더니 정말 별로였습니다. 달걀을 빼니 좀 나아졌지만 쫄깃하고 바삭함의 완벽한 균형은 잡지 못했습니다. 밀가루, 타피오카 전분, 감자 전분 등의 비율을 계속 바꿔가며 괜찮은 김치전을 만들었지만 그래도 그 맛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두부하우스 사람들에게 레시피를 알려달라고 부탁하면 된다는 생각이 나서 마스크를 쓰고 찾아갔습니다. 식당에 도착했지만 매니저도 주방장도 자리를 비웠기에 쪽지를 남기고 돌아왔습니다. 놀랍게도 몇 시간 뒤 매니저인 피터, 학선킴이 전화를 해주었습니다. 사장이자 주방장인 그의 어머니 영 에스킴의 말을 통역하며 피터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어머니는 레시피를 알려드리겠다고 하지만 김치전이 맛있으려면 저희 집에서 만든 김치가 필요하답니다. 우리 집 냉장고에는 아주 맛있는 김치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 김치전을 만드는 법만 알면 된다고?
김 여사의 비밀인 튀김가루와 부침가루의 비율을 알게 되어서 기뻤습니다. 그래서 코리안 마켓에서 그것을 사면서 성공을 확신했습니다. 각 내용물의 비율이 적혀 있었으므로 두 가지 가루 포장지의 재료를 분석한 뒤 나는 베이킹 파우더와 마늘 파우더를 더했습니다. 김 여사의 김치는 내가 먹어본 것 중에 가장 맵고 풍부한 맛이었음을 기억하고 고추장도 좀 더해봤습니다. 그리고 시판 부침가루 믹스를 이용해 김치전을 굽고 또 하나는 나만의 비율을 이용해서 구웠습니다. 괜찮았습니다. 맛있는 편이었죠. 내가 이웃들에게 나눠주자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마침내 이상적인 식감과 깊은 맛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르게 만든 두 가지 맛은 거의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둘 다 내가 기억하는 김 여사의 김치전과는 달랐습니다. 며칠 뒤 한국인들에게는 누군가의 요리만의 독특한 맛을 가리키는 단어인 손맛이라는 말이 있다는 것이 기억났습니다. 피터와 김 여사에게 전화해 그것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피터는 말했습니다. 제 어머니에게 손맛은 세 가지로 이뤄져요. 경험, 개인의 열정, 요리를 계속한 데서 얻은 지식이죠. 어머니에게 그건 예술처럼 끝없이 배우는 과정이에요. 어머니는 김치 담으실 때 계량컵도 쓰지 않아요. 한국에서 김치 담기는 보통 가족이나 이웃끼리 함께하는 활동으로 여자들이 2, 3일 동안 엄청난 양의 김치를 담아 1년 동안 두고 먹습니다. 오클랜드에서 공간도 일손도 부족한 김 여사는 2004년 두부하우스를 물려받으며 이 전통을 수정했습니다. 요즘 김 여사는 매달 1,400파운드의 낙파 배추를 김치로 담고 있으며 이제 최초로 판매도 합니다. 담는데 시간과 일손이 너무 많이 들어서 사실 별로 팔고 싶지 않았어요. 피터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식당이 테이크아웃만 하게 되었으니 손님들이 김치를 팔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락다운 때문에 저희 손맛을 집에서 즐길 수 있도록 했죠. 나는 김 여사의 김치를 큰 통으로 사서 다시 김치전을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기억하는 그대로의 맛이 났습니다. 하지만 우습게도 이웃들은 이 김치전과 전에 나눠준 김치전의 차이를 잘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둘 다 달콤하고 매콤하고 시큼하고 바삭하며 쫄깃하고 감칠맛이 있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먹고 싶은 것을 만드는 정확한 공식을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지금 가장 먹고 싶은 것은 레시피에 담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3인 노스랏은 김 여사의 김치에서 한국 음식만이 가지고 있는 감칠맛의 비밀이 바로 손맛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의 한국 식당들은 미국인의 취향에 맞춰 더 달고 더 짠 맛을 내면서도 한국적인 양념과 젓갈은 덜 넣었기 때문에 감칠맛이 없는 국적불명의 음식이 될까봐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미국인들은 한국인의 손맛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다민족이 모여서 이루어진 미국은 다양한 음식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해마다 유행에 따라 다양한 음식들이 생겨나고 없어지기를 반복하면서 그 가운데서 대중들의 선택을 받은 음식들은 브랜드화되거나 꾸준한 사랑을 받게 됩니다. 이제 한식은 좋은 결과물로 남아 미국에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서양의 음식을 차용하거나 섣부르게 따라하기보다는 우리의 한식의 식문화와 매력을 기반으로 발전시켜 나갈 때 진정한 의미의 한식 세계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바쁘시겠지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